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 지어진 이유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외곽 쪽 이런 데도 공략을 많이 하잖아요. 지방 쪽도 빌라로 입찰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멀리는 뭐 당진 이런 데도 갔었잖아요. 네, 바닷가 막 시골 이런 데도 거부감 없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도 항상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도 1억 가까운 큰 돈을 쓰는 게 맞긴 한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집을 짓지 않았을까, 수요랑 향후 계획이나 다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부분을 믿고 가는 것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니에요? 뭐 그 집 지은 사람들을 믿는다기보다는 잘못 지어서 뭐 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아까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뭐 대기업 임원 수준의 월급을 벌면 그래 우리 나이 때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교육생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부딪힘도 많고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은 그냥 내가 딱 들었을 때 뭐 소득도 그리고 살아오신 환경도 그래도 넉넉한 편으로 사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굳이 선생님하고 어울리지 않네? 반지하까지 이런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조그만 집까지 경매로 월세로 투자하게 되셨는지 혹시 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낡은 거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고요. 이 외관이 주차장도 있고 네. 나쁘지 않았는데 놀랐다고 생각도 아내가 드네요. 사모님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집을 이렇게 쓰냐. 그렇죠. 이런 데서 최근까지 살았다고 하는 네, 게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뭐 수리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불로소득을 좋아해서 사실 자본소득인 거죠. 이렇게 불로소득에 대한 선입관이 생긴 것 뿐인 거지. 누워서 돈 받는 가만히 거를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죠. 말도 안 되죠. 다 원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 그러면 월세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투자를 생각하신 건데, 월세라고 하면 다양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런 빌라도 있겠지만 뭐 선생님도 고민했던 게 뭐 다가구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고, 뭐 상가 거 살짝 보여준 건 뭐 사업을 해볼까 그런 덩치 큰 거 또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조그만 걸로 또 생각한 것도 선생님 이미지랑 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는 빌라, 오피스텔 이런 쪽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 선생님 또 누구보다 셈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셨다고 하셔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을, 부동산을 볼 때 외관을 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맞아요. 예. 얼마 나오냐, 월세 그렇죠. 얼마 나오냐. 내 돈 대비 얼마 나오냐가 월 현금 흐름에 관심 있는 네. 사람이라면 월 수익률이 높은 거에 내 돈을 쓰는 게 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쉬운 편이잖아요. 상가도 사실 관심이 있긴 있는데 상가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고, 그건 진짜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뭐 입지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빌라는 사람은 어디든 사니까. 그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이런 지역 분석이나 상권이나 뭐 그런 거는 공부로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좀 해본 사람이 상권을 분석하는데 유리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런 진입장벽에 있어서 내가 경험이 좀 덜 하더라도 세입자는 들어온다는 생각이 확실히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상가는 좀 다르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 지어진 이유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외곽 쪽 이런 데도 공략을 많이 하잖아요. 지방 쪽도 빌라로 입찰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멀리는 뭐 당진 이런 데도 갔었잖아요. 네, 바닷가 막 시골 이런 데도 거부감 없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도 항상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도 1억 가까운 큰 돈을 쓰는 게 맞긴 한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집을 짓지 않았을까, 수요랑 향후 계획이나 다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부분을 믿고 가는 것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니에요? 뭐 그 집 지은 사람들을 믿는다기보다는 나는 그런 게 있다는 뭐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잘못 지어서 뭐 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있겠죠. 맹신하면 안 근데 되고. 잘못 지어서 망하는 경우, 그 망하는 경우는 한 빌라가 통으로 경매로 막 나오는 경우도
많이 그렇잖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안 나가는 이유는 제 생각엔 비싸서 안 나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안 나가기보다. 아니 경매로 한 통이 다 나오는. 아니면 전세로 줬다가 못 빼주니까 음. 그 금액이 비싸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죠? 저는 생각을 네. 갖고 있긴 해요. 맞아요. 싸면 어디든지 들어와서 사는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지금 힘이 나네요. 어디든지 임대료만 맞으면은 다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요. 상가를 투자할 때랑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만 싸게 사면 공실이 될 위험은 사실 공실 될 것 같으면 싸게 내놓으면은 뭐 제일 먼저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찾다 보니까 빌라로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고민했던 게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경험을 더 네, 해보고 맞아요. 내공을 쌓은 다음에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상가보다는 이게 좀 만만하겠구나. 네. 어쩌면 뭐 수익률이 높은 거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투자금이 그래도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나이 때 교육생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제일 많아요. 제 교육생분이. 딱 선생님 케이스가 많은 또래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면 이거의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수익금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개수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 성향에는 하나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잘 어울린다고 그죠. 생각도 들어서 뭐 나중에 더 덩치 큰 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은 돈은 아니고. 그럼요. 아니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빼고 뭐 하면은 성에 좀 많지 않은 면이 있는데 뭐 네. 한 30만 원, 뭐 36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남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거는 그냥 대출 안 끼고 산 거는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로 한 60만 원, 한 7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두 개만 합쳐도 130이잖아요. 그 들어간 돈이 하나가 7,100만 원 줬고 하나가 8,600만 원 줬는데 그 정도 돈 들어가서 매달 130만 원이 나오는 거는 엄청난 어차피 또 보증금도 또 빠질 텐데 선생님처럼 모자이크 다 해주시니까 유동성이 좀 꽤 있는 사람이어서 얘기하다가 수익률이 높으려면 숫자에 빠르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 돈이 덜 들어가고 수익금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게 수익률이 좋은 네. 건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선생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요 집은 대출을 잘 받으셨는데 나머지 두 개 집은 둘 다 이자가 5%가 막 넘어가더라고요. 걔가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네, 나오긴. 낙찰가 대비 80% 대출을 근데 그 1%나 높아 감이? 그러면 안 받겠다.